안녕하세요, 앵글림입니다. 오늘은 회부생리학의 두 번째 시간, 신경계와 순환기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신경조직에서 신경조직의 구조, 신경원이라고 하는 뉴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뉴런은 신경의 기능적, 구조적 기본 단위로 세포체와 수상돌기 그리고 축삭돌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뉴런은 세포체, 수상돌기, 축삭돌기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자, 여기서 제가 시냅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시냅스는 한 개의 신경세포가 다른 신경세포와 서로 접촉하는 부위를 시냅스라고 합니다. 세포체는 돌기를 제외한 부분으로 핵과 세포질로 구성됩니다. 수상돌기는 서로 연접해 있는 뉴런에 자극을 받아서 세포체에 자극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수상돌기예요. 축삭돌기는 세포의 자극을 다른 뉴런이나 반응기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축삭돌기인데, 축삭은 수초와 신경초 그리고 랑베르 결절의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신경계의 기능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감각 기능. 인체 내 외부의 자극의 감각을 받아서 중추신경계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두 번째는 운동 기능입니다. 중추신경에서 명령을 받게 되면 자, 운동을 하세요, 움직이세요 라고 하면 우리가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통합 기능이에요. 중추신경계는 전달된 감각 정보를 수용하여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을 연결하고 통합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면 신경계를 한번 구분해 볼게요. 신경계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눠집니다.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이루어져 있는 신경이에요. 신경계를 통합하고 조절하는 신경계로 끝에 있는 말초신경계에서 그 감각을 받아서 이것을 반응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중추신경입니다. 자, 뇌와 척수가 있다고 했죠. 중추신경계의 뇌는 대뇌, 수의적인 근육운동과 판단, 기억, 사고 등이 중추를 하는 곳이고요. 두 번째, 간뇌, 시상이라고 하는 감각을 중기하는 역할을 하는 것과 시상하부라고 해서 우리 뇌하수체가 있는 생리조절의 중추로 자율신경계의 최고의 중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뇌예요. 소뇌는 운동과 평형을 담당하고요. 네 번째, 중뇌는 시각과 청각의 반사중추. 다섯 번째, 연수는 심장박동과 호흡, 연하, 소화를 담당하는 생명중추입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는 중추신경의 뇌예요. 자, 그러면 척수 한번 볼까요? 척수는 우리가 척추뼈가 있으면 양쪽에 뻗어져 있는 이 척수신경은 말초신경이라고 하고요. 가운데에 곧은 척추뼈 있죠. 그 사이에 흐르고 있는 거는 척수신경, 중추신경의 척수신경이라고 합니다. 뇌와 말초신경 사이에 흥분을 전달하는 통로로 이 가운데 중추신경에 있는 척수에서 31쌍의 말초신경의 척수신경이 뻗어져 나가요. 척수신경의 감각신경은 뒷면, 그리고 척수신경의 운동신경은 전면으로 흐르게 되는데, 제가 이거를 한번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볼까요? 우리가 뭔가 소름이 끼치거나 무서울 때 등골이 오싹하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등 뒤가 서늘하거나 이런 느낌. 척수신경이 뒤에서는 감각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신경은 나도 모르게 누군가가 뭘 던지면 그걸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거는 나의 그런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도 모르게 내 몸이 먼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감각보다. 그래서 뭔가 날라오면 피하거나 뭔가 날라오면 공을 받거나 잡거나, 이런 운동신경은 척수신경의 앞쪽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각은 뒤쪽에 흐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제 말초신경 한번 봐볼까요? 말초신경은 중추신경계와 연결돼서 의식적인 활동을 하는 체성신경계와 내장기관에 연결돼서 무의식적인 활동을 하게 하는 자율신경계가 있습니다. 체성신경계는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자극이나 반응에 의해서 관여하는 말초신경으로 이 체성신경도 뇌신경과 척수신경으로 나눠져요.
여기서의 뇌신경, 체성신경계에서의 뇌신경은 12쌍이에요. 뇌에서 얼굴 쪽으로 분비되는 12쌍의 신경. 이게 눈으로 가면 시신경, 코로 가면 후신경,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체성신경계에서 말초신경계 뇌신경 12쌍 중에 1 뇌신경은 후신경입니다. 코로 오겠죠? 냄새를 맡게 하는 신경이고요. 제2 뇌신경은 시신경이에요. 사물을 볼 수 있게 하는 신경. 제3 뇌신경은 동안신경으로 눈동자를 움직이게끔 하는 신경입니다. 제4 뇌신경은 활차신경이에요. 안구의 후하방 운동. 제5 뇌신경은 3차 신경으로 얼굴 피부와 혀 그리고 저작, 작용에 관여를 하고요. 감각과 운동의 혼합신경으로 뇌신경 중에서는 가장 큰 신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잘 기억해 두세요. 제5 뇌신경, 3차 신경. 제6 뇌신경은 외전신경입니다. 안구를 바깥쪽으로 움직이게 하는 신경이 안구의 외측 운동. 7 뇌신경은 안면신경으로 안면의 표정이나 감각, 얼굴의 표정이나 혀의 앞부분의 3분의 2의 맛을 관장하는 신경이 바로 안면신경입니다. 제8 뇌신경은 청신경, 우리가 들을 수 있게 하는 신경이겠죠. 제9 뇌신경은 설인신경으로 혀의 미각, 근데 혀의 뒤쪽의 3분의 1의 미각을 담당하는 것은 설인신경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혀의 앞에 3분의 2 지점의 맛을 담당하는 것, 미각을 담당하는 것은 안면신경이라고 했죠. 그리고 혀의 뒤쪽의 3분의 1의 미각을 담당하는 것은 설인신경입니다. 그리고 연하와 타액 분비를 조절하기도 하고요. 제10 뇌신경은 미주신경으로 혈압을 조절하고 내장의 운동 조절로 부교감신경과 혼합신경이에요. 자, 제11 뇌신경은 부신경으로 인두와 어깨, 목의 근육 운동에 관여하는 신경입니다. 승모근에 걸쳐서 분포되어 있는 신경이고 추위를 감지하며 스트레스를 받고 움츠러드는 신경이에요. 제12 뇌신경은 설하신경으로 혀의 운동에 관여하는 신경이 바로 설하신경입니다. 여기까지는 말초신경계에서의 뇌신경 12쌍이었고요. 이번에는 말초신경계의 척수신경 31쌍. 제가 아까 척추뼈, 가운데 통로는 중추신경이었고 양쪽에 뻗어지는 말초신경이 31쌍이 흐르고 있다고 했잖아요. 앞서 해부생리학에서 제가 골격계에서 척추뼈에서 경추는 7개, 흉추는 12개, 요추는 5개, 천추, 미추는 각각 합쳐서 2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경추는 뼈는 7개지만 뻗어 나오는 신경은 8쌍이에요. 흉추는 똑같이 12쌍이고요. 요추는 5쌍. 그리고 천추와 미추는 처음에 골화가 되기 전에 상태인 합쳐서 6쌍으로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총 31쌍의 척수신경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체성신경 말고 이번에는 자율신경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자율신경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야기가. 그럼 자율신경을 들어보면서 자율신경이 뭐지? 하고 궁금하셨을 거예요. 자율신경은 대뇌 지배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하거나 내 의지하거나 이런 거 하면 상관이 없어요. 자율적으로 기관을 조절하는 불수의적 신경입니다. 대표적으로 내장근. 자, 나의 내장이 내 스스로 내 의지를 움직이지 않잖아요. 내가 위를 나 밥 먹었으니까 빨리 연동운동을 해야지 되지 않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에서 연동운동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체하는 거예요. 이건 내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내장근이나 심장의 근육, 그리고 소화관이나 혈관 등에 분포하고 있는 신경계이고요. 생명유지에 필요한 활동을 무의식 그리고 반사적으로 조절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 종류에는 크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눠요.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교감신경은 우리가 깨어있거나 흥분해 있을 때 나오는 신경이에요. 자, 우리가 열받았을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열받으면 어떻게 돼요? 혈압이 올라가고 동공은 확대되고 심장박동수가 빨라지고 소화운동은 억제돼요. 내가 마음이 편안해야 소화가 잘 돼요. 그죠? 열받아 있는 상태에서 소화가 안 되죠? 잇모근은 수축됩니다. 방광은 이완해요. 그래서 주로 활동신경으로 신체 활동이 많은 낮에 주로 분비되는 신경이 바로 교감신경입니다.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분노하거나 무섭거나 이럴 때 활성화가 돼요. 그러면 그 교감신경의 반대로 보시면 돼요. 부교감신경은 우리가 편안하고 뭔가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나오는 신경. 자, 아까 교감신경과는 반대로 동공은 어떻게 돼요? 이완되겠죠. 심장박동수는 늦어지고 소화운동은 촉진되고 방광은 수축이 돼요. 휴식신경으로 주로 밤에 작용을 하고요.
수면이나 휴식과 관련을 해서 신체 에너지를 보존하고 회복하는 데 관여하는 신경이 바로 부교감 신경입니다. 그래서 이 자율신경계에서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이 길항작용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순환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순환계는 혈액이 도는 혈액순환계와 림프가 흐르고 있는 림프순환계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혈액순환계는 혈액순환계의 주체가 되는 심장, 혈관, 그리고 혈액 이렇게 나눠지고요. 림프순환계는 림프관, 림프절, 림프액 이렇게 나눠집니다. 먼저 혈액순환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혈액순환계의 주체가 되는 심장부터 알려드릴게요. 심장은 성인 심장은 무게가 평균 250에서 300g 정도, 내 주먹만한 크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심근으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심방 중격에 의해서 좌우 심방, 그리고 심실 중격에 의해서 좌우 심실로 나눠집니다. 심장은 3분의 2가 흉골에서 약간 좌측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심장이 왼쪽에 있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도 원래는 가운데 있지만 살짝 좌측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왼쪽에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심방과 심실, 심실과 폐의 대동맥 사이에는 혈액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판막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심장의 근육은 뿜어져 나오는 심실의 근육이 심방의 근육보다 훨씬 더 발달돼 있죠. 우리가 혈액이 제일 먼저 좌심실에서 뿜어져 나오잖아요. 그래서 심실의 근육이 심방보다 훨씬 더 발달돼 있습니다. 좌심실을 통해서는 혈액이 전신으로 공급이 되고 우심실을 통해서는 혈액이 폐로 공급이 되죠. 산소와 영양분을 전신에 공급하고요. 심장박동을 중추하는 신경은 연수신경입니다. 자, 혈액순환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체순환, 대순환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인체를 돈다라고 해서 체순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장은 4개의 영역으로 나눠지잖아요. 제일 먼저 좌심실에서 혈액이 뿜어져 나와요. 그렇게 해서 인체 각 기관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공급을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이 나오겠죠? 그럼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은 정맥을 통해서 우심방으로 들어와요. 이걸 우리가 체순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심방으로 들어온 혈액은 다시 우심실을 거쳐서 뿜어져서 이번에는 폐로 갑니다. 폐로 가서 폐에서 이제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교환이 되는 거예요. 걸러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좌심방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순환은 폐순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드릴게요. 체순환은 좌심실에서 뿜어져서 대동맥을 거쳐서 소동맥, 그리고 모세혈관, 모세혈관에서 물질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소정맥, 대정맥을 거쳐서 우심방으로 들어오는 게 바로 체순환입니다. 그렇다면 폐순환은 우심방으로 들어온 혈액의 일부가 우심실을 거쳐서 폐동맥을 통해서, 이때 폐동맥은 우심방으로 들어온 정맥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이 많은 혈액이에요. 그래서 폐동맥은 혈액이 쉽게 말해서 더러워요. 자, 폐를 통해서 폐에서 이제 걸러지는 겁니다. 걸러져서 폐정맥을 거치죠. 자, 폐정맥을 거쳤기 때문에 폐정맥에 있는 혈액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정맥은 노폐물과 이산화탄소가 많은 혈액이라고 알고 있지만 앞에 폐자가 들어가면 반대예요. 자, 폐에서 걸러졌기 때문에 폐정맥의 혈액은 깨끗해요. 깨끗해진 혈액의 일부가 좌심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좌심방을 거쳐서 그 아래 좌심실로 다시 뿜어져서 인체의 체순환, 그리고 다시 폐순환 이렇게 도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심장을 통해서 흐르고 있는 혈액을 한번 볼까요? 혈액은 혈구가 45%, 혈장이 약 55%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고요. 혈액의 양은 체중의 약 8%입니다. 혈구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렇게 나눠지고요. 적혈구부터 한번 볼까요? 적혈구는 붉은 적자예요. 혈구에 붉은색 헤모글로빈 색소가 들어있어서 피가 빨갛게 보이는 이유는 바로 이 적혈구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중간이 오목한 원반 모형이고 핵이 없습니다. 적골수에서 생성이 되고 수명은 약 120일 정도 되며 다 쓴 적혈구는 간이나 비장에서 파괴가 돼요. 하는 역할은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백혈구는요, 구형 또는 부정형의 유핵 세포이고요. 주로 적골수에서 생성이 되고 파괴가 되거나 죽은 백혈구는 거식구에 의해서 없어지게 됩니다. 수명은 약 10일 정도 되고요. 과립 백혈구와 무과립 백혈구가 있습니다. 백혈구의 역할은 식균 작용을 해요. 즉 균을 먹어치워주는 작용을 해서 세포의 찌꺼기나 죽은 조직을 제거하고요. 항체를 생산하고 감염을 조절을 통해서 신체 방어 작용을 합니다. 혈소판은 혈구 중에서 가장 작으며 불규칙한 모양의 무핵세포, 적골수에서 생성이 되고 거대 핵세포의 일부이죠. 수명은 5일에서 약 9일 정도 되고요. 다 쓴 혈소판은 역시 비장에서 파괴가 됩니다. 하는 역할은 혈액 응고 및 지혈에 관여합니다. 자, 이번에는 혈장. 혈구를 제외한 나머지 성분으로 약 90%가 수분이에요. 단백질, 철분, 영양물질, 효소, 호르몬, 가스 및 노폐물 등을 함유하고 있고요. 혈장 단백질은 알부민과 글로불린, 그리고 피브릴로겐으로 구성됩니다. 혈장의 역할은 영양소나 호르몬, 항체 및 노폐물을 운반하고 혈액 응고와 삼투압 및 체온 유지에 관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혈액의 기능 한번 볼까요? 먼저 운반의 기능. 영양소나 대사물질인 대사산물을 혈액순환을 통해서 전신에 운반하죠. 폐에서 받아들인 산소를 전신에 운반하는 역할도 하고요. 말초 조직이 이산화탄소를 또 폐로 보내죠. 또한 내분비긴기에서 만들어낸 호르몬을 혈액을 통해서 운반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보호 기능을 해요. 항체를 만들고 식균 작용을 통해서 우리 몸을 보호하고요. 혈액 응고작용으로 혈관 손상에 의해서 혈액의 유출을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조절 기능으로 수분이나 체온, 그리고 체액의 pH를 조절하는 기능을 해주는 것도 바로 혈액이 하는 역할이에요. 자, 이번에는 혈관을 한번 살펴볼까요? 혈관은 동맥과 정맥, 그리고 모세혈관으로 나눠지는데요. 동맥은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이에요. 3층의 구조로 높은 압력에 의해서 심장이 펌프질을 하면 압력이 높잖아요. 그 압력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동맥은 두껍고 탄력적입니다. 산소와 영양분이 풍부한 혈액을 운반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하지만 앞에 폐자가 들어가면 제가 그 반대라고 그랬죠. 정맥은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관이에요. 동맥에 비해서는 뒤에서 그냥 혈액이 흘러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맥에 비해서는 혈관벽이 두껍지 않고 얇아요. 얇고 탄력성이 좋지는 않습니다.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함유한 혈액을 운반하고 정맥의 특징은 판막이 있어요. 역류를 막기 위해서. 이거 꼭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모세혈관은 물질 교환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되는데 단층의 내피소포로 아주 얇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종이에만 손끝이 베어도 피가 나는 거는 모세혈관이 손상이 되는 거죠. 손끝 발끝까지 말초까지 모세혈관이 분포되어 있고요. 각 조직에 산소와 영양물질을 공급하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유입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모세혈관입니다. 이번에는 림프계. 혈액이 흐르고 있는 곳은 혈액순환계라고 말씀을 드렸으면 림프액이 흐르고 있는 곳은 림프계입니다. 림프계는 체액을 운반하는 역할로 혈액순환의 보조순환계예요. 림프액, 림프관, 림프절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외에 편도나 흉선, 비장도 림프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림프액은 림프관에 흐르고 있는 체액으로 혈액처럼 적혈구를 함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윳빛 색깔을 띠어요. 혹은 투명해요. 그래서 우윳빛 정맥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물이나 단백질, 전해질, 대사물질 등 혈장 성분과 비슷하고 백혈구가 많습니다. 림프관은 모세 림프관으로 분자량이 큰 물질의 흡수가 용이해요. 그래서 모세혈관을 통해서 흡수되지 못한 일부의 물질이 모세 림프관을 통해서 흡수가 돼서 전달이 되게 되는 겁니다. 림프관에는 정맥과 구조와 분포가 비슷하고요. 모세 림프관이 모여서 형성이 되고 판막이 발달되어 있고 곳곳에 림프절이 존재하며 이 림프절 안에서는 여가와 식균 작용이 이루어집니다. 림프절은 콩알 모양으로 전신에 500개에서 약 1500개의 림프절이 존재하고요. 뼈와 골수를 제외한 전신에 분포되어 있어요. 림프구와 항체를 생산해서 면역작용을 하는 게 바로 림프절입니다. 림프계의 기능을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림프계는요, 조직의 과도한 조직액을 흡수하고 다시 되돌리는 역할을 합니다. 림프절이나 림프기관은 림프구를 생산을 해서 인체를 보호하고요. 소장에서는 유미관을 통해서 지방을 흡수하고 운반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림프계까지 한번 설명을 드려봤어요. 자, 이렇게 순환계까지 한번 알아보았어요. 신경계와 순환계,
해부생리학 자체가 어려운 과목이긴 하지만 인체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소화기계부터 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